여러분, 안타까운 소식부터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대한민국이 32강을 갈 수도 있는 경우의 수들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하루에 3경기씩 3일 동안 총 9경기가 치러지게 되면 3개의 팀이 대한민국보다 승점 3점이거나 골득실이 마이너스 이하가 되면 대한민국이 32강을 그래도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. 그런데 첫째 날부터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졌습니다. 첫째 날 독일 에콰도르의 새벽 경기에서 독일이 당연히 에콰도르를 이길 줄 알았지만 그 경기에서 독일이 역전패를 당해버리면서 경우의 수 하나가 날아가게 됐고요. 그리고 두 번째 경기 일본 대 스웨덴의 경기에서 사실 큰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비굴하게도 저는 그리고 많은 팬들은 일본을 응원해야 되는 상황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. 일본이 스웨덴을 2골차 이상을 이기게 되면 대한민국이 그래도 경우의 수 하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. 하지만 경기 결과는 1대1로 무승부가 되면서 일본과 스웨덴은 무승부가 되면서 대한민국은 또 경우의 수 하나를 날리고 말았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 경기 누가 이길지 모르는 파라과이 대 호주의 경기에서 그 경기는 또 우리가 원치 않았던 호주가 파라과이를 이기게 되면 그래도 우리에게 유리한 상황이었는데 그 경기마저도 무승부가 되면서 파라과이와 호주는 서로 악수하면서 두 팀이 서로 나란히 올라가게 되었습니다. 그런데 독일 에콰도르 경기 외에는 나머지 두 경기는 그럴 수도 있는 경기였다 생각했습니다. 아직 6경기가 남았었죠. 그리고 다음날 바로 오늘 6월 27일 토요일 다시 3경기가 열리게 되었습니다. 첫 번째 경기는 이라크 대 세네갈, 두 번째 경기는 스페인 대 우루과이, 세 번째 경기는 이집트 대 이란의 경기였습니다. 그런데 첫 경기부터 대형 사고를 쳐주길 바랬는데 정말 대형 사고를 쳐버렸습니다. 가 비기거나 이기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1실점으로 패배하게 되면 대한민국에게 유리한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0대5 대참사. 는 거의 월드컵 자격이 없는 분위기로 그냥 바로 탈락을 했고요. 그래서 한국에게 조금도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경기 드디어 스페인이 우루과이를 이겨주면서 우리가 원하는 그 그림이 그려지게 되었습니다. 이제 스페인이 우루과이를 1대0으로 이기면서 이제 딱 두 경기만 4경기 중에 2경기만 한국이 유리한 그 상황만 일어나면 됐습니다. 자, 27일 이 3차전 경기 이집트 이란의 경기에서 이집트가 이란을 잡아준다면 그래도 오늘 3경기 중에 2경기를 대한민국이 유리한 상황으로 가게 되는 상황이었으니까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. 이집트는 또 1위 하는 게 중요했거든요. 왜냐면 그래도 경기에서도 살라도 출전을 했고, 그런데 결과는 대한민국이 가장 원치 않았던 1대1 무승부가 되어버렸습니다. 사실 G조는요 대진이 되게 좋아요. 이집트가 1위를 하게 되면 이제 대한민국이 혹시라도 32강에 가게 될 때 그때 어떤 조 3위 팀을 만나게 되는 거고, 조 2위를 하게 되더라도 호주를 만납니다. 호주. 그리고 조 3위로 또 가게 되더라도 만나는 상대팀이 멕시코이거나 스위스이거나 그건 모르겠다. 아무튼 그런 상황이었습니다. 이란은 오히려 이집트를 잡기 위해서 더 모든 전력을 다 쏟아부었고, 이집트도 분명히 이기려고는 하는 것 같은데 전력을 낮춘 상태에서 이기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. 이런 감독 진짜. 왜냐면 살라하고 마르무시가 지금 맨시티 선수하고 리버풀에 있던 선수가 지금 양쪽 윙어가 있는 건데 살라만 투입을 했어요. 나는 무슨 부상이 있거나 컨디션이 안 좋은 줄 알았어. 전반 초반에 먼저 선제골을 넣습니다. 이집트가 선제골도 넣었고 페널티킥 위기를 오히려 또 극복하면서 진짜
야, 대한민국에게 유리한 오늘 하루가 되려나 보다, 그런 과정인 줄 알았는데, 이란이 저력을 보이면서 이란이 실제로 이집트보다 피파 랭킹도 더 높습니다. 이집트가 80여 분부터는 더 이길 수 있는 상황들이 더 생기면서 거의 뭐 대한민국은, 아니 저는 그냥 무기력한 상태에서 계속 짓밟히고 있는, 계속 총살당하고 있는 느낌이었어요. 그러면서 결과가 오늘 하루 2경기는 한국에게 유리한 경우의 수가 나오길 원했지만 한 경기만 나오면서 이제 마지막 하루 6월 28일 3경기에서 2경기가 한국이 원하는 경우의 수가 일어나야만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. 근데 문제는 6월 28일 경기들이 대한민국이 원하는 상황이 되기가 가장 어려운, 예측이 안 되는 불리한 상황이라는 겁니다. 먼저 L조부터 시작을 합니다. 아침 6시에 경기를 하게 되는데 잉글랜드 파나마는 어차피 관심 없어요. 여기는 1위 대 4위의 대결이다 보니까 잉글랜드가 파나마를 죽도록 패버릴 상황이고, 이제 이 가나와 크로아티아의 경기에서 2위냐 3위냐가 이제 결정이 나게 될 텐데, 뭐 당연히 물론 가나가 이기게 되면 영국도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. 아직 완전히 불가능한 경우의 수는 아닙니다. 근데 가나가 크로아티아를 잡을 수 있느냐라고 할 때 대부분 예측이 크로아티아가 가나를 이길 거라고 보고 있고, 대한민국에게 이로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. 무조건 가나가 크로아티아를 이겨야 되는 상황입니다. 그렇게 되면 크로아티아가 현재 마이너스 1 실점이지만 이제 지게 되면은 또 마이너스가 더 추가가 되니까 마이너스 2가 되거나 마이너스 3이 되는 경우가 되니까 크로아티아가 대한민국보다 아래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. 그 새벽이 6시에 그런 결과가 일어난다면 한국에겐 이제 50%의 확률로 올라가게 되는데, 뭐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지금 다 예측 반대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 돼가지고 6경기 중에 단 1경기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된 거잖아요.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3일차의 3경기는 우리에게 더 불리한 상황이라고 했으니까 오히려 반대로 역배가 일어나는 상황이 이루어지기만을 바라야 됩니다. 이제 3차전 두 번째 경기가 이제 8시 30분에 경기가 열리게 됩니다. 이 경기는 콜롬비아, 포르투갈, 콩고, 우즈베키스탄, 이 네 팀의 경기인데, 그러니까 콜롬비아하고 포르투갈이 붙어요. 여기서 1위 결정전이 일어나는 거죠. 포르투갈은 당연히 조 1위를 하고 싶어 할 겁니다. 그리고 분위기도 다시 올라갔어요. 근데 여기서 결국에는 1, 2 싸움입니다. 우리에겐 중요한 건 어디다? 3, 4위. 콩고는 우즈벡한테 비기면 탈락이에요. 그러니까 콩고는 우즈벡을 이기려고 달라들 수밖에 없습니다. 우즈벡은 패배하나 비기나 이기나 탈락입니다. 우즈벡한테는 아무 명분이 없어요. 그냥 동기부여가 없다 보니까 어떤 경기가 될지 예측이 안 돼. 그런데 대한민국이 유리하게 되려면 우즈벡이 이겨야 되는 상황입니다. 근데 여러분, 강팀하고 붙었잖아요. 우즈베키스탄이 강팀 콜롬비아, 강팀 포르투갈하고 졌을 때 대표를 했던 거고, 아, 나 이거 말하기도 힘드네 진짜. 탈락이야. 탈락이라고. 이건 탈락이라니까. 콩고가 공격에 그렇게 힘이 없어요. 그럼 우즈벡 처음으로 이렇게 월드컵 진출했는데 우즈벡이 어떻게 콩고 붙을 수 있나요? 아무튼 우즈벡이 콩고를 이겨야 됩니다. 우즈벡이 콩고를 이겨야, 만약에 새벽 8시에 안 좋은 결과가 일어났다 할지라도 이 8시 30분 경기에서 다시 희망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,
만약에 6시 때 우리가 원하는 결과로 가나가 이겼다라고 하면 이 한 경기에서 대한민국의 기적을 쓰게 되는 거죠. 근데 만약에 이 6시 경기에서 가나가 이기지 못했고 8시 반 경기에서도 우즈벡이 이기지 못하면 3차전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. 그런데 둘 중에 한 경기라도 한국이 유리한 상황으로 왔다. 그러면 이 11시 경기가 오스트리아 대 알제리, 유럽팀 대 아프리카 팀의 이 경기에서 모든 게 걸려 들어갑니다. 대한민국 전체가 오스트리아 알제리 경기를 주목하게 되는 겁니다. 대한민국이 8강을 목표로 했다라는 거 사과드립니다. 대한민국을 응원하는 그 마음이 전부였다는 거 여러분도 아시죠? 대한민국 우리 국가대표팀의 전력이라면 첫 시작부터 대진도 좋았고 조편성도 좋았고 준비 기간이나 대한민국 선수들의 컨디션도 좋았기 때문에 8강 손흥민이 있는 한 이 월드컵에서 정말 원정 8강이라는 기적을 써주길 저는 응원했었습니다. 그걸 만약에 뭐라고 한다면 뭐 그 비난 그대로 달게 받겠습니다. 그런데 8강 진출은커녕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할 것 같은 조별리그 탈락 상황이 와버렸습니다. 여러분 미리 설레발쳤던 거 사과드리겠습니다. 감독이 뭐 책임진다 그런 말을 하는데 책임이 사퇴가 책임이 아니야. 우선 40억 뱉어. 그리고 사인해. 홍명보가 아직 60이 안 됐을 거예요. 2002년 때 32살이었으니까 50대 중반이네. 10년 동안 K리그 감독 안 한다고 해. 그게 책임질 일이야.